요즘 문재인 민주당 측 사람들, 흔히 친여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죠. 그래도 명색이 대법원장인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씨도 그렇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래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볼수록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에는 그렇죠. 이번에 무슨 법관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법관이 그것도 2020년 5월에 그만두겠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한참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2020년 12월에도 그만두겠다. 저번에 제출한 사표 수리해달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붙잡아 두고 있다가 이번에 2021년 2월 1일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또 의결이 됐죠. 참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집단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법관이 가령 병으로 사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병으로 죽으면 안 된다. 억지로 연명장치를 꽂아가지고 놔뒀다가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법적으로 사형 그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기어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살려둬서 아니 너는 사형당해야 돼. 이렇게 살려둬가지고 사형을 못 시키게 됐는데 기어이 하겠다. 그러면 이 문재인 민주당 무리들이 생사람을 살해하는 게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개입을 한 것이다. 이번 그 거짓말의 그 내력,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2020년 5월이죠. 여기에 보면은 아주 쩔쩔매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지금 그 탄핵 대상이다 하는 그 법관에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발언 전문 그거를 조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제 사표 수리를 제출하는 그거 법률적인 것은 내버려 두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당사자인 법관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저 예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녹취를 들어보면 그 상황이 둘 다 이게 사람 사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정치 눈치를 살펴야 된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소위 정치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의 독재가 얼마나 극심했던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다. 뭐 좋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좋다. 여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아직 미성숙하다. 감정적으로 혹은 그 정서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반드시 그렇게 정서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걸 보면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좀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표를 내는 건 좋은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자 이거 보면은 문재인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 가지고 문재인 씨 독재했다.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죠. 국회 무섭다. 그러면 지금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독재를 하고 있구나. 그건 사실이죠.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지금 목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미 저질러 놓은 죄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벌벌 떠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2020년 5월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벌써 한참 전이다. 그때는 중국 코로나, 이 코로나를 가지고 문재인 민주당이 국민 통제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다. 5월 1일인가 하여튼 5월부터는 완전히 쥐잡듯이 잡았다. 그거 알고 있죠. 그때부터의 잘못은 그 이전까지의 잘못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제 처벌을 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지금 이 혐의를 가지고 법률을 위반했다. 국회에서 그렇게 문재인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할 만한 정당성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뿐 아니라 본인이 사표 썼죠. 사표 쓴 법관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탄핵이란 형사재판이 아니죠. 탄핵은 지금 공무원이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이 한시라도 더 공무수행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충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한다. 이런 겁니다. 파면을 하면은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파면하는 것은 파면하는 것이고, 정말 혐의가 있다. 형사범으로서 혐의가 있다. 이러면은 형사재판을 하죠. 그런데 이 법관의 경우는 탄핵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 근거가 없어지게 되죠. 뭐 또 다른 걸 갖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먼지 털듯이 할 건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법관이고 또 대법원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러면은 체면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국회법에는 그래서 스스로 명예를 지켜라 하는 게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문명국가 세계 공통입니다. 자기 명예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자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이 이미 사표를 쓰고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리고 1심에서 무죄도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겠죠. 왜 저러는 것일까? 탄핵이라고 하는 그 법적 절차를 어떤 보복을 위한 것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만약에 문재인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이니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적이거나 우리 국민이 무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은 지켜볼 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하게 된다면 문재인 민주당 틀렸다. 너희들이 지금 이게 무슨 복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껴서 그런지 문재인 민주당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짓을 더 하고 있죠. 그거 참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급해지면 더 어리석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니 임 부장 당신은 탄핵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이번에 이 녹취가 나왔다 하는 것 가지고 더 들썩한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마음, 문재인 민주당의 등을 돌린 그 속마음이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옳지 않은데 문재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이제 이게 그 패거리 정치가 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도 법관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틀렸다. 여기까지가 우리 국민이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동지애가 나온 겁니다. 정치적 상황은 다른 거다. 문재인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마 알고 있겠죠. 문재인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다. 거기에 충성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문재인 민주당의 충성심이 대단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다면 단둘이 했든 몇이 했든 이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장이 됐습니까? 정말 그 샤워기에 알맞은 물이, 찬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펄펄 끓는 물이 나와도 절대 비명소리 지르지 않는 그 충성심으로 대법원장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김명수 씨가 따지고 보면 탄핵 대상이다.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하소연과 어쩔 수 없는 처지와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민주당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김명수 씨는 알 거다. 그 정도 머리는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아마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죽는 소리를 한 것은 어쩌면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이 문재인 씨부터 또 거기 김명수 씨도 들어가겠죠. 줄줄이 굴비 엮듯이 깨어갖고 피고인석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당신 손을 잡고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프다 하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사실 이런 한마디가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한마디가 때로는 목숨도 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건 참 한나라의 대법원장이라는 그 위신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장면이다.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밀어가고 있으니까,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 2020년 5월에도 이 촛불 혁명 세력이 광풍을 불고 있었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당신의 사표를 내가 수리해버리면 아니 저 사람들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녹취록입니다.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지금 저 문재인 민주당 설치고 있는데 저거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만큼 하게 내버려 두자. 그들 입에서 탄핵이란 소리는 하게 해두자. 아니 탄핵 소추 의결하게 해두자. 그거 막아서면 화가 미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임 부장판사 이 사람에게 너 죽어라 하니까 세상에 자기 죽을 일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거는 그랬다 칩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법원 측에 이걸 시켜서 국회 그 위원이 되겠죠. 국회의원 그쪽에다가 그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자기가 그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또 그 정식으로 이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런 그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서면 답변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9달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를 한 것이죠. 9개월 전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기억이 불분명하면 찬성도 반대도 불분명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불분명한데 이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불분명한데 확실히 빨간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파란색이었다. 아, 내가 기억이 좀 불분명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거 정신 나간 인간이죠.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쓰는 말이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이런 식의 화법의 달인입니다. 법관은 평생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의로 그리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국회에 나가서 선서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증 책임도 없다. 말이 서면 답변을 했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체면과 염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나는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애석해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지능이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인간이 그리고 자기 인생을 충실히 그래도 땀 흘려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온 인간이 자살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무가치하다 하고 느끼면서 허물어지는 것이죠. 가장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 존엄성, 그것을 잃을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갈대 같은 인간인가? 2020년 5월부터 그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푸념을 할 그런 심리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청와대 눈치 보고 국회 눈치 보고 청와대 밥 먹으러 와라 하면 쭈르르 가고 또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법관 탄핵할 테니까 저거 목줄을 잡고 있어라. 내보내지 마라 하니까 그거 잡고 있고 나중에 국회에다가 나는 그런 생각 없었다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자, 이래가지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도대체 나는 이따위로 살아서 뭐 하자는 것인가? 상당히 슬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사법정보의 그 대법원장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먼지 같은
아니 먼지보다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는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체면이나 품이나 이런 게 이제 공개적으로 다 무너진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관이라는 그 전문직, 공무원이기도 하면서 전문직인데, 이 전문직이 가장 편하게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답할 수 없으면 답할 수 없다, 이게 법이다.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법관이라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법부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고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서 국민에게, 같은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측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 해서 비판하는 것은 쉽죠. 간단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어겼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무슨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탄핵 사유를 벌써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따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탄핵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새롭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된 헌법의 길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수단으로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공무원 아닙니까? 사법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거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